새누리당 전당대회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정현 후보가 40.9%의 득표율로 대표가 됐죠. 5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친박입니다. 가히 싹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박의 압승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친박의 압승을 예상할 정도로 네.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어제 분위기상 현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정현 대표가 되느냐 아니면 주호영 의원이 되느냐라는 게 막판까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현장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전당대회를 찾았어요. 네. 찾아서 근래 보기 드물게 네. 아주 그냥 활짝 웃는 표정을 네. 보여줬는데 사회자들이 박근혜 이름을 연호시키기도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 뭐 인기는 여전했나요? 현장에서? 네, 사실 박 대통령이 오는 것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엠바고가 있어서 사실 이제 대통령 일정이라서 공개가 안 됐을 뿐인데요. 이미 지난번에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같이 식사하는 그 오찬자리에서 박명재 사무총장한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실제 왔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도 어제 굉장히 밝았었죠. 그 2년 전에 입었던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옷을 입고 왔었고 사회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해달라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따라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청중들도 연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글쎄요 그렇게 아주 뜨거웠던 그런 그 호응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본 전당대회 분위기는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나사가 풀렸다. 일단 들어갈 때부터 좀 불편했고요. 과거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전당대회 할 때 그 출입자들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 맞습니다. 한 30분 이상 이렇게 줄을 세워서 입장을 시키고 뭐 비표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상하구나. 뭔가 좀 진행이 미숙하고요. 또 사회자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박근혜 연호를 유도를 하는데도 뭔가 좀 미숙하고 연습도 잘 안 됐고 그 좀 서로 이제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이게 한 10년 여당을 해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뭔가 좀 열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건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걸 보고 조직표가 강한 이정현 후보가 무난히 대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어제 발표 전부터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 되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전당대회 온 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박계 한 의원은 대통령이 현장을 2년 전에 비해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대회장을. 그래서 2년 전에 안 그랬는데. 네네, 2년 전에는 찬조연설을 하고 바로 퇴장을 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상의 측근인 이정현 대표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현장 분위기에서도 박 대통령이 굉장히 이정현을 밀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이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축사의 내용도 굉장히 좀 이채로웠는데요. 일단 이제 두 가지 대목 정도가 굉장히 현장에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인 나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당부하고 다름이 없고요. 또 뒤에 가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호연일체.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정부의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경제도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대목을 보고 물론 이제 현장에 모인 한 9천여 명 대의원들이 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오긴 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듣고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마지막에 남은 부동표까지 이정현 후보 쪽으로 좀 움직이는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승리 요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정현 의원이 전당대회 막판에 시간이 갈수록 제일 컸던 것이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굉장히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세론이 좀 형성이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세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른 후보보다 치고 나갔었죠. 예. 그 와중에 비박계는 단일화를 주호영 의원으로 했고 그 반작용으로 친박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대로는 지겠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친박 후보 3명, 이주영, 이정현, 한성교 의원을 합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그 투표가 거의 막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친박계에서도 그럼 누굴 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떤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그러면 이정현 의원으로 몰아주자.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당대회 결과를 전하는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보수 정당의 첫 호남 대표다 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일선 당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표까지 올라섰다. 이제 이정현 대표의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 성취에 대해서 네. 평가하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또 동시에 이제 도로 친박당이다. 또 박근혜 어떤 친위 부대, 친위 정당으로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하는 사설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정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공 측면보다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거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박 대표다. 이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득표율을 보면 이정현 대표가 40%, 주호영 30%, 이주영 후보가 한 20% 정도 되고요. 네. 또 이제 한성규 후보 10%. 여기서 이제 친박들을 다 합치면 주호영 후보 30% 빼놓고 70% 정도가 다 이제 친박이죠. 그 중에서 과반, 70% 중에 이제 절반이 넘는 40%가 이정현 대표한테 쏠렸다는 것은 이른바 이제 친박 쪽, 특히 TK들을 중심으로 한 표가 이른바 오도 투표에 의해서 이정현 대표 쪽으로 쏠렸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사실상 당의 대표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뭐 당의 혁신으로 나아가기엔 좀 어려울 정도의 그 어떤 수직 관계, 뭐 이거는 뭐 유지된다고 봐야겠죠. 뭐 사실상 새누리당 혁신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요. 이른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표현대로 혼연일체, 일사불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정현 대표가 어떤 당청 관계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 최우선이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치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총선 패배 이후에 당을 혁신해야 되고요. 또 야당과의 관계가 풀어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추가 경정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진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또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아마 당분간 외면하고 뭔가 이제 민생, 국민 하면서 현장으로 쫓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게 여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전국을 잘 수습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지 좀 걱정되는 대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혁신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공약을 얘기한 게 있나요? 글쎄요, 저는 딱 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공약들은 잘 보이지 않았고요. 일단 개파를 이 순간부터 개파는 없다라고 선언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뭐 답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외를 상당히 이제 당직이라든지 당의 비중 있는 자리에 기용하겠다라는 것, 뭐 이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의원들 2명, 3명을 조를 짜서 민생 현장으로 내보내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라든지 국회에 한 70년 된 국회의 어떤 구태를 청산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조직을 하나, 국회개혁 조직을 꾸리겠다. 오히려 이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인상이 남습니다. 당의 혁신은 사실상에 좀 외면하고 그 외에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이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경선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당대표를 했을 때 저는 오로지 민심만 보고 하겠다. 이런 전략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정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뭐 아이디어나 뭐 근육 이런 걸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운 정치를 아마 그대로 구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최우선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내가 찾아다니겠다. 사람을 불러서 만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정치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제 이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전국 현안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생각인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아직은 이정현 대표가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편이죠. 네. 네, 야당과의 관계도 쉽지 않겠죠. 야당에서 별로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정현 대표 앞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청와대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심을 잘 청와대에 전달해서 청와대를 오히려 설득해 나가는 길이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물론 이제 뒤에 길을 선택해 달라 이제 이런 당부겠죠. 그런데 야당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전자. 그러니까 당청 관계에서 당이 청와대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당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현 대표를 개인적으로 이제 겪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체험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정현 의원하고 같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당시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야당도 좀 만나라는 건의를 의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정현 의원이 대통령하고 이제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막 야당을 비난하는 이런 장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구나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따라서 앞으로도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직언을 한다거나 뭐 대등한 당청 관계를 가져간다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일리가 어제 당선된 뒤에 일문일답을 했을 때 저희 신문 인터뷰에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물러나야 된다는 쪽으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굉장히 이제 예상과는 좀 다른 좀 강도 높게 나간 발언을 했었는데요. 어제 현장에서 사실 이제 이 질문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현안이라서.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비껴갔죠. 이게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대신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당청 관계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수직적인 당청 관계.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대체적인 전망은 이정현 의원을 사실 만든 게 8월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 핵심 참모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어떤 관계들이 바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달립니다. 네. 새로 들어선 새 지도부의 역할은 첫째는 이제 당의 혁신과 그리고 당의 혁신도 결국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이겠죠. 일단 친박계가 당을 완전하게 장악함으로 인해서 반기문 대세론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친박 성향 정치인들 중에서는 지금 마땅한 대선 후보가 존재하지 않고요. 공공연하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당선된 뒤에 비박계 의원들한테 이제 전화를 돌려봤더니 이번 전당대회 최대 패배자는 김무성 대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상 김무성 대표는 전대 개입 비판을 받아가면서 친박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전날에도 사실상 주호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 의원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세훈 전 시장 역시 전당대회 전날 주 의원하고 조찬을 함께 같이 했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이 지지했던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에 진입을 못하면서 대선 가도가 그렇게 좀 장애물이랄까요? 이정현 대표 선출된 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어떤 그 수도권의 의원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근데 짤막하게 답변이 왔어요. 당청 관계는 일사불란해질 것이다. 정권 창출 가능성은 낮아졌다.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명지대 김영준 교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은 김무성, 오세훈 이런 분들은 이 당에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비박 세력 전체를 규합할 수는 없지만 이 당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탈당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권에서 정계 개편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도 좀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친박이 새누리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비박에게는 정말 비빌 언덕조차 요만한 공간조차 안 내준 그런 결과인데 정계 개편 일단 이쪽 새누리당 이 보수 정당은 분열하지 않는 것을 상당히 지금까지 응집력 하나는 이제 알아주는 세력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100% 장담할 수는 없죠. 1997년에 이인재 후보가 탈당을 하면서 네. 그 당시 보수 여당이 분열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권을 야당으로 넘겨주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보수 정당은 아니지만 2007년에 열린우리당이 통합신당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렇게 마치 그 로버트가 분리됐다가 다시 네. 합체하고 이걸 반복해가면서 여러 차례 정계 개편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후보한테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참패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계 개편을 한다는 것이 꼭 대선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을 뛰쳐나갈 배포가 좀 있나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사실 이번에 크게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 것이 표로 나타났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이 이제까지 보여온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확 어떤 판을 치고 나가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당분간은 굉장히 그런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장 민생 탐방을 가 있다 그러고요. 과거에 이제 1987년 이후에 지금까지 여당이 정권을 다시 만든 경우가 이제 3차례가 있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간 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김영삼 당 대표 최고위원이 당의 이제 주인이었고요. 네. 주도권을 행사해서 이제 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고요.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을 해주고 당의 특대위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참여 경선을 해서 이제 노무현 후보를 네. 만들어내는 네. 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철저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예 당을 지금 새누리당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죠. 네. 당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철저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재집권에 성공한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미래 권력, 당을 중심으로 미래 권력을 창출하는 이것이 이제 여당의 재집권 모델인데 이번은 굉장히 특이하게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또 실제로 장악에 성공하고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이제 하나 네.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학습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그 대표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이정현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육성했지만 뒤늦게 스타덤에 오른 아이돌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웃고 있겠죠. 그런데 박 대통령의 웃음이 내년 대선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더 정치 9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